죄송합니다. 또 튕겼습니다. 미치겠네. 이거 컴스ং 똥컴 이거 좋은 컴퓨터라고 당근에서 사온 건데 똥컴이었네요. 죄송합니다. 롤은 잘 돌아가고요. 다시 돌아와서 요거 보면 얘는 뭔가 화질이 좀 좋아. 근데 얘는 좀 화질이 좀 깨져 보이고 뿌예 보이고 컴퓨터 그래픽 같아. 그러면은 요게 요게 가시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좀 이 새까만 부분이 밤이란 뜻이에요. 밤. 저 가시 영상에서 새까맣다 이퀄 밤인데 여기는 좀 밝죠. 요쪽 부분은 밝다는 거야. 즉 가시 영상은요 동서를 기준으로 반은 밝고 반은 어둡고가 가능해요. 왜? 해가 여기는 아직 떠 있는 거고 여기는 해가 진 거야.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지잖아요. 그럼 서쪽은 아직 해가 있다는 얘기야. 그 말은 여기는 아직 낮인 거. 지구가 자전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밤인데 중국 어디는 그 해가 떠 있을 수 있겠다. 낮까지는 아니겠죠. 해지기 전이니까. 어쨌든 동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봤을 때 동서를 기준으로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둡고가 가능해요. 그게 가시 영상의 특징이다. 를 판단하면 가가 가시고 나가 적이에요. 됐죠? 기억. 관측 파장은 가보다 나가 기냐 물었어요. 가시광선이랑 적외선 중에 누가 더 깁니까? 하면 적외선이 당연히 길죠. 우리 눈에는 가시광선이 보이고 가시광선보다 더 그러니까 이거잖아. 적색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자색까지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가시광선이고 고온일수록 푸른색이니까 자색이 가장 에너지가 세요. 그럼 자색보다 바깥에 있는 애가 자외선에 해당하는 거고 자외선은 그래서 피부에 안 좋잖아. 피부 타니까. 적보다 더 긴 파장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낮은 게 적외선이에요. 적외선 우리가 적외선이 몸에 안 좋다고 막 피하나. 적외선 팔찌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적외선 팔찌 그 말이 되니? 우리 몸 자체에서 적외선 이미 나오고 있어요. 적외선도 당연히 나오고 있어요. 모든 팔찌에서 적외선이 나와요. 게르마늄 뭐 원적외선 이딴 거 유사과학입니다. 화가 나요. 쌤, 이거는 좀 논외긴 한데 쌤 외할머니가 얼마 전에 게르마늄 팔찌를 사셨다는 거야. 원적외선이 나온다고. 나옵니다. 원래 그게 게르마늄이 아니라 낚싯줄 팔찌여도 원적외선이 나오고요. 그냥 테이프를 손목에 감고 있어도 원적외선이 나와요. 절대 영도가 아니면 나옵니다. 어쨌든 건강해지시겠네요 하고 말았습니다. 네, 넘어가서 그래서 가가 나보다 기니 물었으니까 나는 적외선 계열 더 파장이 길다고 나가 더 길다고 가가 길었으니까 기억은 틀린 말. 그럼 니은 비가 내릴 가능성은 A에서가 C에서 보다 높니 물었어요. 그러면 A랑 C랑 구름을 확인해야 되는데 A는 둘 다 구름이 있어요. 가시로 보나 적외로 보나. 그럼 일단 B가 오겠네. A가 높다. 맞아요. 무조건 이렇게 넘어가도 돼. 실전에서는. C는 하나가 구름이 없잖아. 이해됐죠? 근데 공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가시 영상에서 하얗게 보이니까 얘는 두꺼워요. A는 두꺼워. 근데 적외선에서도 하얗게 보이니까 얘는 높아. 두껍고 높으니까 A에서는 저군형 구름이 발달하는 거고 C는 나에서 보면 검게 보이니까 이 말은 높은 구름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저군형 구름은 아니라는 거네. A에서가 높다. 맞아요. 그럼 구름 최상보 온도는 B랑 D 비교해보면 B는 약간 최상보 온도만 보는 거니까 적외선만 보는 거예요. 적외선만. 구름 최상보 온도는 B에서 보면 약간 허여멀건하게 좀 안 하얀데 D는 굉장히 하얘요. 그 말은 적외 영상에서 하얗게 보인다. 이꼴 구름 최상보의 고도가 높다. 이꼴 낮은 온도다. 됐습니까? 온도는 B가 높다는 맞는 말이죠. B가 더 높아. 답은 5번. 됐죠? 다음 15번. 15번도 Y들이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이게 낚시 문제인데. 보자. 그림 가는 은하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종류 A, B가 탄생한 이후 시간에 따라 연간 생성된 별의 질량을 추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A, B 중 하나에 속한다. 그럼 A, B가 뭔지 몰라도 요걸로 유추해보면 되겠네. A는 봤더니 나선이 보이는 걸로 봐. 얘는 나선은하. 나선은하 이렇게. 가는 그냥 뻥 동그라니까 얘는 타원이에요. 타원이고 나선이야. 타원과 나선의 특징은 타원은 오래된 별들이 많다. 그쵸? 잘 들어 근데 오래된 별들이 많다 이꼴 나이를 오래오래 먹었는데도 안 죽고 아직 별들이 많이 살아있다라는 말이야. 별들이 오래오래 살아있다라는 말은 애초에 생성될 때부터 수명이 긴 별들이
다 살아남아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성간 물질이 없으니까 별은 생성되지 않는다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나를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별이 얼마만큼 생성되니 별의 질량을 표현한 건데 A라는 별은 초반에 쭉 다 만들어지고 이 경계를 기준으로 더 이상 별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생성되지 않아요. 즉 성간 물질이 다 떨어졌다는 말이고 그 말은 남아있는 별들은 나이가 많다는 말이고 A에 해당하는 게 뭐야? 니은에 해당해. 니은. 다원언어가 된다. 됐습니까? 기억. 기억은 A에 속하니 기억은 B에 속하죠. B에. 이건 틀린 말. 니은 은하의 질량 중 성간물질이 차지하는 질량의 비율은 여기는 성간물질 없다고요. 이미 다 써버려서 기억에 훨씬 많겠죠. 기억이 크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은하가 탄생한 이후 10의 10승년이 지났을 때 여기 10의 10승년이 지났을 때 A는 이미 만들어질 게 없어요. 구성하는 별의 평균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높니 물었어요. A는 타원은하 애들이 오래오래 살아남았다. 과거에 다 만들어진 애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아있다. 이꼴 질량이 작은 수명이 긴 별들 즉 표면 온도가 낮은 별들밖에 없다. 병의 표면 온도는 A가 높니 했으니까 틀린 말이네. B가 더 높을 것이다. 답은 2번. 됐죠? 다음 16번. 16번은 그냥 거저 준 문제예요. 원래 16번은 여기 있어야 있는 문제가 아니야. 여기 있는 뭐 15번이나 13번 같은 것들과 자리가 바뀌었어야 했는데 그 길이가 어쩔 수 없이 폭이 높이가 작기 때문에 이 뒷문제에서 5문제를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 낑겨 있는 문제입니다. 이 공간이 너무 작죠? 이런 걸 넣기에는 여기 5문제가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끼어 들어있는 문제다 라는 것 보면 되겠습니다. 16번 기억 니은에는 각각 발사능 경계와 수렴 경계 중 하나가 위치한다. 보면 B라는 놈은 지진파 속도 편차가 매우 빠른 놈이야. 지진파가 빠르다. 정근아, 지진파가 빠르다. 이거 뭐야? 속도가 빠르다. 온도가 낮다. 그렇지. 온도가 낮다. 온도가 낮으니까 여기는 섭입하는 즉 차가운 플룸이 만들어지는 곳이겠네요. 반면에 그럼 여기가 수렴인 경계가 될 거고 니은은 당연히 뭐겠어? 발사능 경계가 될 거다. 근데 잘 들어. 여기에 그러면은 상승하는 뜨거운 플룸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확정할 수 없죠. 왜? 지진파 속도 편차 마이너스인 게 요렇게 분포하고 있다면 여기는 뜨거운 플룸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다고. 여기만 하얗죠. 그 말은 멘트들의 상승만 일어나는 곳이겠네. 끝. 보자. 기억의 판 경계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동서남북 표시가 있죠. 동쪽으로 갈수록 깊이는 깊어지니 여기서 이렇게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대체로 깊어지죠. 요게 뭐야? 뭐라 하노?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무슨 대고? 어쨌든 베니오프드 그래요. 베니오프드가 여기 있을 거니까 수렴인 경계니까 깊어진다. 맞는 말. 니은에서 판 경계 부분의 평균 수심은 기억이 해구 수렴이니까 기억이 깊다는 맞는 말. 디귿 온도는 A 지점이 B 지점보다 높다도 맞는 말. A는 하얀색이잖아요. 답은 5번. 다음 17번부터 중요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16번, 17번부터 천천히 볼게요. 17번 그림은 화성암 A에 포함된 방사선 동위원소 S의 붕괴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Y는 X의 자원소이다. Y는 붕괴돼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럼까지 보고 이제 문제 보는 거야. 기억 A가 생성된 후 이 T1이 지났을 때 Y분의 X는 4분의 1이니 물었어요. 그럼 T1이 뭔지를 봐야 돼. T1을 봤더니 X양이 딱 100에서 50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야. 그럼 T1이 곧 뭐야? 반감기네. 그럼 기억 문제가 뭐야? 반감기가 2회 지났을 때라는 말이야. 반감기가 2회 지나면 X는 50에서 얼마로 줄어들어 있어요? 25가 됐을 거고 Y는 얼마로 늘어 있어? 75가 됐겠지. 75분의 25니까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죠. 이해됐습니까? 낚시야 낚시. 이런 건데 낚이면 안 돼. 기억은 쉬우면서 낚시 문제였다. 핵심은 니은과 디귿이야. 이거를 답지는 진짜 개떡같이 해석해놨고 다른 선생님들 해석 강의를 봤는데도 조금 마음에 들지 않게 해석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쌤 풀이가 좀 맞는 풀인 것 같아. 한번 볼게. T 빼기 T1은 5억 년이니라고 물었어요.
T 빼기 T1, T2 빼기 T1. 이거 빼기 이거 하면 5학년이니? 쉣, 이거 쌤 어떻게 알아요? 쌤 절대 모르겠는데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보면 돼. 잘 봐봐. T1은 일단 반감기라는 거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럼 T2가 뭔지는 몰라. 그럼 T2가 가지는 의미를 보는 거야. T2는 X의 양이 40% 됐을 때야. 그런데 40%와 연관되어 있는 걸 또 찾아봤더니 80이 보여. 80에서 40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도 반감기랑 정확하게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됐니? 왜? 100에서 50 줄어드나 80에서 40 줄어드나 어쨌든 반감기야. 반감기라는 것은 걔가 100에서 50까지 가는 데만 딱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모든 상황에서 모원소가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게 100에서 50이 됐든 80에서 40이 됐든 50에서 25가 됐든 혹은 뭐 뭐고 60에서 30이 됐든 다 똑같습니다. 반감기는. 그게 굉장히 당사소 동위원소의 특징인 거야. 그럼 80에서 40 줄어드는데도 시간이 T1만큼 걸린다고. 이래? 그럼 T2에서 0.5 사이가 얼마라는 거야? 요 차이가 얼마다? T1이다. 반감기잖아. T1 빼기 0 한 게 반감기 아니야? 그게 T1 걸리는 시간이라고. 그럼 T2만큼 간 시간에서 0.5가 80% 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죠. 그럼 요 둘의 차이도 얼마라는 거야? 정확하게 T1만큼이 차이 난다고. 그럼 T2 빼기 0.5를 한 이 값이 얼마라고? 이게 T1이라고. 이게 반감기라고. 곧. 이해됐습니까? 넘겨. T2 빼기 T1이 얼마야? 0.5학년이다. 맞는 말이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D거 문제 보면 A가 생성된 후 1학년 지났어. 1학년 지났으니까 어쨌든 반감기가 됐니? 안 됐니? 혹은 60보다 많니? 적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럼 보는 거야. 0.5 갔을 때 20% 줄어들었어. 그러면은 60과 연관진 게 여기 있는 80이네. 맞니? 그럼 문제에서 유도한 건 이거야. 100, 야야야, 봐봐. 100에서 80까지 20%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0.5학년이야. 그러면 80에서 60까지 또 20%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0.5학년이랑 연관이 어떻게 되니? 이거라고. 이해됐나? 그럼 쌤이 매번 강조한 게 있어. 이 반감기 그래프의 특징은요. 이게 지수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봐봐. 어디다 해야 되노? 지금 뭐냐면 요 가로폭이 0.5일 때 세로폭이 20만큼 줄어드는 게 직선일 경우에 잘 봐. 또 0.5 줄어드는 동안 20%가 또 똑같이 줄어들겠죠. 뭐라면 요 그래프가 직선이라면. 근데 이 그래프는 직선이 아니고 뭐야? 아래를 볼록한 곡선이야. 그러면 요게 이렇게 될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 말은 아래로 볼록한 요런 그래프의 특성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똑같이 20%가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길어진다고. 봐봐. 잘 생각해 봐봐. 여기 20% 줄어드는데 100에서 80까지 줄어드는데 0.5학년밖에 안 걸렸어. 근데 만약에 50%에서 25% 줄어드는 반감기도 한 20%, 25%밖에 안 줄어들었죠. 이것도. 20%는 별반 차이 없지. 근데 여기는 반감기랑 같기 때문에 얘는 T1이라는 0.5학년, 0.5학년보다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25%가 줄어드는데. 똑같이 20%나 25%나 비슷한 25%, 25%인데 20%, 25%인데 0.5학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이유가 얘가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이야. 그럼 다시 돌아와서 1학년이 지났어요. 1학년이. 그럼 0.5학년 지나고 0.5학년 지났어요. 이때가 1학년일 때죠. 1학년일 때는 만약에 일자로 직선으로 쭉 줄어들었으면 여기가 60%야. 여기가 60%. 근데 얘는 60%가 되려면 얼마나 더 가야 돼? 0.5학년보다 더 가야 돼. 그 말은 곧 1학년이 됐을 때는 60%보다 더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65보다 크다가 맞는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프를 좀 과장되게 그린 거야.
20% 줄어드는데 처음에는 0.5밖에 안 걸리지. 근데 또 20%가 줄어드는 데는 0.5학년보다는 더 많이 걸릴 거라고. 그럼 추가로 0.5학년이 지난 1학년이 됐을 때는 20%가 아직 덜 줄어들었을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이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이기 때문이다. 됐죠? 답은 뭐야? 기억 틀렸고 니은 맞았으니까 답은 4번.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설 강의가 이렇게 안 하신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쌤께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18번 봅시다. 18번. 18번도 어려웠어요. 왜?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T1에서 T2로 항상 흘러간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거는 T1이 먼저다, T2가 먼저다 아무 조건이 없었어. 그 말은 T1이 나중일 수도 있는 거야. 그거를 쌤이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당연히 쌤도 처음에는 T1에서 T2로 흘러갈 것이다 가정을 하죠. 그러면은 T1에서 어쨌든 과거에서 T2 좀 더 가까운 과거 혹은 현재에서 미래 혹은 더 먼 미래에서 더더더 먼 미래라고 한다면 증가하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 무조건 대답해야지. 무조건 뭐밖에 증가 안 한다고? 그렇지. 암흑 에너지밖에 증가를 안 해요. 나머지 둘은 어떻게 돼?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보통 물질이라든가 암흑 물질이라든가 암흑 에너지는 무조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T1에서 T2로 시간이 흘러갔다라고 본다면 얘 줄어들었지. 얘, 얘 늘어났지. 얘 줄어들었지. 얘 늘어났어요. 오잉? 기업과 디귿 두 개가 늘어나는 일이 생긴다고. 이러면은 T1에서 T2로 흘러간 게 아니구나. T2에서 T1으로 흘러갔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구나. 그럼 T2에서 T1으로 흘러가면서 늘어난 거 누구야? 니은밖에 없구나. 그럼 답이 나온 거야. 니은이 암흑 에너지 람다이구나. 됐습니까? 그럼 기억과 디귿 중에 뭐가 보통이고 뭐가 암흑인 거는 계산하기 쉽지. 더 많은 게 누구야? 얘가 암흑 에너지다. 다크매터 암흑 에너지구나. 제일 작은 거 얘가 누구야? 보통 물질이구나. 판단이 끝났어요. 됐나?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낚시가 있네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낚시. 요 시기를 보는 거야, 요 시기. A 시기는요, 우주의 팽창 속도가 딱 제일 최소값이었던 시기야. 그 말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어떻게 돼? 속도가 빨라져요. 속도가 커지는 거야.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속도가 커진다는 말은 이게 암흑 에너지가 뭐고, 나머지의 밀도를 넘어서서 가속 팽창하게 됐다는 거네. 그 말은 곧 암흑 에너지 람다가 최소 50%는 넘어야 이때부터 가속 팽창이 가능해진다고. 근데 T2 시기에 뭐 이런 거 물어봤다고. T2 시기는 더 과거죠. T1보다. 훨씬 과거야. 이때는 암흑 물질의 양이 훨씬 많아서 우주의 팽창 속도가 쭉쭉쭉쭉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 T2가 가속 팽창하는 것보다 나중에 나는 당연히 성립될 수가 없겠죠. 그럼 T2, T1보다 A는 더 나중이어야 돼. 왜? 요 시기가 아직까지도 암흑 에너지가 암흑 물질보다 작잖아. 뭐 T1이라는 시기도 A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돼. 요 어딘가에 있어요. 요 어딘가에. 이해됐나요? 그럼 이제 다시 기억부터 보면 동그라미 기억은 질량 갖고 있니? 암흑 물질이잖아. 암흑 물질이니까 질량은 갖고 있어요. 관측은 안 돼요. 그게 암흑 물질의 특징인 거죠. 그럼 암흑 물질의 증거, 질량이 있다는 증거 두 가지 뭐야? 바로 튀어나와야지. 뭐 중력 렌즈. 그 다음에 또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 그래프. 두 가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T2 시기는 나중에 여기서 틀린 말 방금 했고 우주의 배경 복사는 A 시기 이전에 방출됐니라고 물었어요. A 시기는 이미 가속 팽창하기 시작하는 지점이야. 우주 배경 복사 언제 방출됩니까? 38만 년 전. 8만 전이란다. 우주 나이가 38만 년일 때. 그러니까 한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 정도에 이미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됐다고. 오케이? 이전에 방출된 빛이다. 맞는 말이네. 답은 3번. 그럼 19번에 이것도 재밌는 문제였어요.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천천히 한번 풀어봅시다. 질량이 서로 다른 별 A, B의 진화. 쌤이 누누이 강조했던 게 드디어 여기 나오기 시작했네. 응? 별의 탄생 이후의 진화 단계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라 그랬어요. 맞죠? 더 중요한 거 요거는 A, B 중에 하나가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이다 라고 조건을 준 다음에 니은 시기 이후에 요 과정에서
맥동병가성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디 지금 마지막 강의 20분까지 듣고 있는 친구들은 거기까지 꼭 체크하세요. 알겠죠? 느낌이 싸해. 보자. AB에 진화에 따른 중심부에서 밀도와 온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 A, B 둘 다 일단 우상향을 초반에 하고 있긴 하고 있죠. 그 말은 중심부에서 밀도도 커지고 온도도 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점점 밀도도 커지고 온도도 커진다는 겁니다. 중심부야, 중심부. 지금 중심부. 오케이? 뭐가 아닌 거야? 별 전체에서의 밀도 변화가 아닌 거야. 됐죠?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수소핵융합, 탄소핵융합, 헬륨핵융합 중 하나래. 그럼 제일 낮은 온도에서 제일 낮은 온도에서 세로축이 온도잖아. 제일 낮은 온도에서 가능한 기억이 수소핵융합, 니은이 헬륨핵융합, 디귿이 탄소핵융합 이렇게. 요거까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됐습니까? 판단 끝. 그러고 났더니 기억 문제에서 보면 헬륨 핵융합 시작하는 온도는 기억이 더 당연히 틀린 말. 뭔 깨소리야? 이렇게 하고. 니은 수소핵융의 반응이 시작될 때라고 했어요. 어잉?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핵융 반응이 시작될 때 이꼴 네 글자로 줄이면 뭐야? 그렇지. 주계 열성에서 밀도는 어디가 크니? 물었어요. 그럼 그냥 A, B 시작점이 여기잖아. 밀도 누가 더 오른쪽에 있어? B가 더 오른쪽에서 출발을 하네. 스타트는. 오른쪽에서 스타트를 했잖아. 밀도는 A가 작다가 맞는 말이네. A가 지금 보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잘 들어봐봐. A가 B에 비해서 수소핵융합도 뚫고 헬륨핵융합도 뚫고 탄소핵융합도 뚫고 이러니까 질량이 엄청 큰 별이야. B는 질량이 작은 별이야. 탄소핵융합은 못 일어났어.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거나 조금 크거나 그 어딘가에 있는 애야. 그러니까 밀도는 A가 더 클 거야. 는 건 네 생각이고요. 맞나? A, B에 시작될 때 중심부 밀도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한 적 있어 없어? 없어. 그림 봐야지 그림. A는 여기서 스타트해. B는 여기서 스타트해. B가 밀도가 더 빡세요. 오케이? A가 작아요. 맞아요. 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A가 질량이 더 크다면서요. 잘 들어봐. A는 질량이 작은데, 다시. A는 질량이 커. 그러니까 질량 엄청 큰 놈이 조금만 뭉쳐도 온도가 이미 매우 매우 크게 상승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좀 작은 상태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가능해. 이해됩니까? 반면에 B는 질량이 작아. 근데 온도를 높이려면 진짜 똘똘똘똘 뭉쳐야 겨우겨우 수소 핵융합 반응 일으킬 수 있겠지. 그래서 B가 초반 밀도는 더 큰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가 작다. 맞아요. 디귿 별의 탄생 이후 별의 중심부에서 밀도와 온도가 니은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즉 헬륨 핵융합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잠깐만. 이것도 쌤 설명을 조금 잘못했네. 수소핵융합 반응이 시작될 때는 여기네, 여기. 이 점이네, 이 점. 어쨌든 B가 더 오른쪽이에요. 알겠죠? B가 더 오른쪽이니까 밀도는 더 크다. 그다음 헬륨 핵융합 반응이 니은에 도달한다는 거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니까 즉 거성 단계에 누가 먼저 도착하니? 라는 거죠. 걸리는 시간은 A가 방금 말했듯이 질량이 더 큰 별이니까 A가 길다는 틀린 말이네요. 답은 니은.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는 더 빠르다고 했어. 마지막 20번. 20번도 요 정도는 뭐 수능에 나올까 싶긴 해요. 왜 이 각도 가지고 중심별이랑 이루고 있는 세타 가지고 이 이동 속도 막 계산하고 하는 문제들 안 나올 것 같긴 해. 킬러 문제라고 딱 찍어줬기 때문에. 그래도 요 한 문제로 점검할 수 있으면 좋아. 알아놓는 걸로 만족. 천천히 해볼게요. 가는 어느 외계인 성계의 중심별이 공통질량 중심으로 공전할 때 이고 나는 T일 때 딱 T일 때 어디야? 시선속도가 플러스일 때 얘가 시선속도가 플러스 인사하는 거야. 누구가? 중심별이 시선속도가 플러스라고. 지구 여기 있다고요. 지구 방향 여기라고. 중심별은 어떻게 돼야 돼? 멀어지고 있어야 돼요. 중심별이 공통질량 중심으로 원의 접선 방향으로 항상 별은 움직인다라고 우리 눈에 가정을 하는데 그때 우리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야 되니까 얘는 이쪽으로 그럼 행성은 그때 다가오고 있어야 되니까 니은 방향으로 그래서 공전 방향은 기억이다. 바로 틀리고 시작. 너무 친절하죠.
응? 20번 문제인데 기억을 3개나 지울 수 있게 해줬어요. 미친 문제는 잘못 보기를 만든 겁니다. 아니면 유도했을 수도 있죠. 근데 20번까지 풀 수 있다, 이 꼴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런 거 안 낚입니다. 요거 가지고 한 문제를 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보자. 니은 세타의 크기는 30도니? 물었어요. 이게 지금 T1 상황만, T 상황만 딱 놓고 보는 거잖아. 중심변의 각도 딱 30도, 니? 라고 물었다고. 그럼 잘 봐. 이거 확대해서 좀 그릴게요. 요렇게랑, 요렇게랑은 항상 어떤 상태야? 수직인 상태야. 별의 접선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근데 잘 들어봐. 우리 눈으로 오는 것은요, 이게 실제 별의 속도야. 그런데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은요, 얘가 수평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니랑 수직으로 우리 눈의 시선 속도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는지 밖에 몰라요. 요런 성분과 요런 성분 두 개로 쪼개서 봐야 된다고. 이렇게 벡터의 합벡터 방향으로. 얘는 이 성분과 이 성분이 합해져서 요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요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시선 속도를 캐치하면 요렇게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케이? 즉 요거의 2분의 1이라는 거야, 지금. 이해됩니까? 시선 속도가 원래 최고 빠를 때가 A야. 최고 빠를 때가 A라는 말은 여기서 똥똥똥똥똥똥 가서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요게 A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여기는 수평으로 이동하는 성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직선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든 성분이 오롯이 우리 눈에 시선 속도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고.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는 요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해. 근데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는 요게 접선 속도, 요게 시선 속도 두 개로 쪼개서 보인다고 지금. 요 길이는 요 길이의 2분의 1이래요 지금 이게. 맞나? 0.5a니까. 요 길이가 a, 요 길이가 2분의 1a. 그럼 떠올려야 되는 게 1대 2대 루트 3이네. 맞아? 그럼 여기 각도 몇 도야? 이게 30도. 여기 각도 몇 도야? 60도. 그럼 이거 좀 지우고 싶은데 지우면 또 난리 날 것 같으니까. 여기 세타. 그 다음에 지금 요거의 90도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별이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별이 이동. 오케이? 근데 다시 이거를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요 평행한 시선 속도 방향으로 쪼개서 보면 지금 여기가 30도 세타. 이 30도. 여기가 60도. 그럼 잘 봐. 평행한 두 성분이 있고 하나의 성분이 지나가네. 동의각과 억각 기억납니까? 여기 60도니까 여기 몇 도야? 60도. 남은 거 여기 몇 도야? 30도. 그래서 세타는 30도이다가 맞는 말인 거죠. 됐습니까? 그다음 디귿. 행성의 공전 주기가 현재보다 길어지면 행성의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 그럼 태양계를 생각해 봐봐. 행성이 있는데 공전 주기가 길어. 그 말은 태양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거야, 멀리 있는 거야? 멀리 있는 거야. 수성으로부터 지구, 금성 뭐 이렇게 갈수록 공전 속도 느려진다 그랬어요. 공전 주기도 길어지는 거죠. 그 말은 행성이 점점 멀리 떨어지는 거야. 그럼 잘 봐. 강호동 여기 앉아 있어. 에헴. 여기 쌤 앉아 있어. 오케이? 시소에 같이 타 있다고. 그럼 이거를 평행을 맞추기 위해서는 얘가 강호동 쪽에 가깝게 이렇게 있어야 되죠. 이해됩니까? 근데 문제에서 공전 주기가 현재보다 길어진단 말은 요게 길어진다는 거야. 오케이? 그 말은 어떻게 돼? 여기가 봐봐. 원래 강호 이게 공통 질량 중심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맨날. 질량이 큰 것과 질량이 작은 행성이 있을 때 이 둘의 공통 질량 중심은 질량이 큰 쪽에 가깝게 돼 있어요. 요걸 거리로 했을 때. 그런데 공전 주기가 현재보다 길어진단 말은 얘의 공전 속도가 느려진단 말이고 그 말은 얘가 멀리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똑같은 위치에 얘가 있으면 조금만 힘을 줘도 팍팍 내려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됐나? 요 정도 와줘야 강호동도 좀 비벼볼 만한 거 아니야? 시소를 봤을 때.
그럼 다시 둘의 공통 질량 중심이 멀어지고 공전 궤도도 굉장히 멀어지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은 얘의 속도도 느려지고 덩달아 얘의 속도도 느려져. 별의 공전 속도도 느려진다고. 왜? 공통 질량으로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A는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겠지. A가 뭔데? 시선 속도잖아. 더 천천히 돌 거니까 시선 속도 변화폭이 줄어들 거라고. A는 증가한다. 틀렸어요. 답은 2번. 네, 여기까지 하면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풀이에서 혹시나 또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수업 시간에 쌤한테 질문을 따로 하세요. 알겠죠? 우리 서대전 고등학교 친구들 수능 약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부디 이 강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1시간 반 정도, 1시간 정도 되나? 1시간 반? 1시간? 1시간 반 정도 되는 이 시간이 뭔가 지구과학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3등급 이상인 친구들에게 틀린 부분을 내가 왜 틀렸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3등급 미만인 친구들은 요것도 당연히 듣고 수업 시간에 쌤이 기출문제 하나하나 푸는 거 제발 집중해서 듣고 다 체크해 놓으세요. 알겠죠? 고생했습니다. 학교에서 뵙겠습니다.